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가치 투자를 해야 좋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수익률 별로 재미없으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같이 혼합을 해서 들고 가는 게 좋다. 제가 알려드렸던 시점이 아무래도 900달러 선인데 벌써 2배나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 요즘 지지부진할 때 여기에서는 벌써 퍼포먼스가 2배 이상 나왔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알트코인 대비만큼 수익성도 같이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트코인이 깨질 때 당연히 비트코인은 덜 깨지는 성향이 나오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뭐 위험성이나 이런 측면은 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 또 보게 되면 추가 소식이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급등했던 배경은 당연히 전환사채 추가 발행이 있었습니다. 이 전환사채 추가 발행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만기가 2031년으로 5억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가 나왔고요. 대략 한 7천억 원 규모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비트코인을 더 많이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전에 12,000개를 추가로 구입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량은 지금 20만 개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구매 가격도 대략 뭐 33,000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배경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구입하는 그런 유형을 본다라고 하면요, 그냥 돈 남은 누나와 비슷한 패턴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리밸런싱은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대부분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무한 매수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한 매수법으로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매입을 한다, 이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마이너스 48%에 따른 수익성도 가져가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수익성, 그러니까 대략 지금도 거의 4조 원 넘게 수익성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죠. 그리고 2월 중순 때도 이제 3,000개 더 구입을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2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인터뷰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소신 발언했습니다. ETF로 유입되는 형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앞으로 10년간 자산의 클래스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강조했다는 메시지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비슷한 또 성향도 보일 것이고 금을 조만간에 능가할 것이다 라고도 최근 발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셀러 형님을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해도 우리는 부담이 별로 없다. 왜냐? 내 위에 셀러 형이 사줄 거니까.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셀러 형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은퇴 포트폴리오에 이제 애리조나 상원에서 이 ETF 추가 제한을 검토를 했다라는 과거 기사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대마초 합법한 주도 옛날에는 좀 적은 주들만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통과가 되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리아나도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비트코인도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시작점이고 아직 아시아 쪽에 따른 홍콩,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쪽도 그렇게 현물 ETF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환경에 있겠죠. 그러니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면 기대적으로는 충분히 더 많이 상승 여력은 남아져 있고 장기적인 투자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저도 한편으로는 좀 우려적인 측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 평균 단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33,000이죠.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차트의 기울기 관점으로 보면 아주 미친 듯이 올랐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평단이 33,000이라고 했어요. 네, 요때죠. 그러니까 아직도 더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더 많이 남아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울기가 높아지면요, 마이클 셀러 형도 분명히 어느 시점 구간이 오게 되면 추가 매수세가 조금 둔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평단 추이가 나중에 이 기울기를 제끼고 무한매수법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걸 제끼고 아마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할 건데, 만약에 이 좀 최악의 상황을 만약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나중에는 조정이 나오죠. 조정에 있는 위치가 분명히 어느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또 악재 기사들이 매우 많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작년 23년도 1월 달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청산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트윗 내용과 기사 내용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못 견디고 팔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땠냐면, 그때가 요 시점이었습니다. 요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버텼죠. 근데 이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지면 마이클 셀러 형의 평단도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 다음 위기가 왔었을 때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ETF가 아직은 이제 유입량이 좀 더 많고 괜찮고 하지만 나중에 시즌 아웃이 될 때 마이클 셀러 형의 평단도 중요하다. 그리고 분명히 저거는 어차피 채권 만기 도래의 길이 좀 러프하기 좀 기니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자산 가치가 너무 많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천상가치 추이에 따른 경고 문구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설명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비보다 좀 적절하게 마이클 셀러 형도 적절하게 좀 행보구한테 제발 좀 사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ETF 동향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ETF 동향은 여전히 시가총액도 꾸준하게 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현물 ETF는 국내에서 확인이 불가하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비트코인 관련 ETF 주가 차트도 여전히 이쁜 곡선을 보여주면서 어마무지하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패턴, $40가 벌써 $70니까 2배 이상 넘게 벌어갔죠. 아무래도 4월 달에 리밸런싱이 분명히 한 번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저는 선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친듯이 이야기를 했던 건 왜 또 그런 게 있냐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계속 13년도 때도 점거하고 더 갔고, 17년도 때도 점거하고 아니야 이제 끝났어야 했는데 더 갔고, 지금 여기 점거 돌파하고 지금 더 가는 중입니다. 근데 뭐가 무섭습니까? 근데 대부분 커뮤니티에서는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더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걱정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악재가 나올 만한 그런 강력한 부분도 아직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채굴 회사들에 따른 뭐 부담 요소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 일일 평균 채굴 수익이 2배나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는 이 반감기 직전 구간대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마스터 플랜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보게 되면 항상 반감기 요 시점 때마다 이렇게 조정폭이 나왔죠. 조정폭 아니 잘못 제가 체크했네요. 예. 조정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한번 나오고, 요때도 요렇게 전후로 좀 흔들렸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때도 전후로 약간 좀 흔들렸는데, 이 시점에서도 올라가는 이 가속도 폭이 있긴 있었습니다. 가속도 폭이 있었는데
가속도 폭이 조금은 있었지만 이 가속도 폭이 과거에 이 12년 동안에 있는 이 주기가 지금은 어땠냐면 여기랑은 차원이 다르는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총 양을 던지는 물량은 그렇게 부담 요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기존에 있었던 가격 대비 V자였죠. 여기도 올라가 봐야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봤자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갔죠. 지금이 역대 최대치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채굴회사에 따른 부담 요소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는데 나오는 물량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그냥 더 사라. 그리고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 투자자로 보았을 때도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항상 과거의 최고점은 과거의 최저점에 거의 유사했습니다. 과거에 14년도의 최저점이 거의 과거의 최고점이 과거의 최저점에 가까웠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대충 본다라고 해도 거의 다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최고점이라고 하면 여기보다 더 많이 올라간 뒤에 여기가 이 언저리 부근에 거의 놀던지 아니면 7만 달러가 최저점이 되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초장기 투자자는 그렇게 겁먹지 말고 계속 모아가 보자. 우리 위에 더 많이 사줄 사람이 널리고 놀렸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아직 VC 투자 자금도 여유롭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더 우리가 수익성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많이 되니까 굳이 겁먹지 말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제 4월달 추이가 된다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비트코인이 약간 횡보하거나 살짝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가거나 살짝 플러스 정도의 경계선에 있으면 무조건 알트코인에게 한번 기회를 많이 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민코인이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제가 AI 코인이나 민코인 지금도 댓글에서 일부는 비싼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좀 더 가고 있죠. 그래서 가는 놈이 더 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 못 가는 놈을 물 타고 할 필요 없고 가는 놈만 잡아라. 제발 가는 놈만 잡아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